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컬렉션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시간까지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딕셔너리, 사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어레이와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그 키, 그리고 value 이런 쌍을 가지는 데이터 구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ict라는 변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ready는 1번, set 2, go 3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dict는 비로소 형을 보게 되면 스트링과 int, 스트링이 이제 키가 되겠고요. 이 키에 대한 value가 인티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ready라는 스트링에 대한 value가 1이 되는 것이고요. set이라는 키에 대한 value가 2, go라는 키에 대한 value가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딕셔너리 선언과 초기화가 되겠고요. 이렇게 타입 인퍼런스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 타입 어노테이션을 명확하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dict2라는 거는 스트링과 인티저의 사전형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dict2의 원소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더라도 이행에서 선언을 해주고 이행에서 초기화를 해줘서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한 줄로 붙여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타입 인퍼런스 방식, 타입 어노테이션 방식, 어느 방식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축약형이고 원래는 이렇게 써줘요. 딕셔너리하고 형을 여기다 써줍니다. 콜론이 아니고 쉼표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써주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축약형으로 이렇게 써주게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를 이용해서 value를 가져올 때는 예를 들어 value라고 하고요. value라는 상수에 dict의 ready 라는 키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은 1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ready라는 키의 value는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value라는 상수의 형은 뭐가 될까요? 1이니까 아마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옵션 키로 클릭을 해서 보면 인티저가 아닙니다. 인티저 물음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네, 옵셔널 인티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없는 키값을 제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적용해 주게 되면 여기에 없는 거기 때문에 value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value라는 상수에는 nil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il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옵셔널의 형을 가지기 때문에 이 value는 자동적으로 옵셔널 인티저라는 형을 가지게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옵셔널은 그 몇 장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전의 그 value들 값을 변경을 해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ct 예를 들어 go의 값을 변경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3이 아니라 우리가 10으로 변경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ct라고 쳐주게 되면 네, 고의 값이 1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분명히 우리는 ready, set, go를 1, 2, 3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자기 맘대로 나와요. go가 제일 앞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이유가 왜일까요? array와 다르게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를 어떤 순서로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의 순서는 이렇게 맘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원소들을 정의할 때 사전형을 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위에는 없는 키 밸류 쌍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를 들어 뭐 이미 같다 해서 gone이라고 해볼까요? gone인 경우에 이 숫자를 4로 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딕트를 넣어보면 이렇게 gone이라는 게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